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침침하신가요? 돋보기를 바꿔도, 안약을 넣어도, 심지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노안이에요. 백내장은 아직 아니니 좀 더 지켜보시죠라는 말만 듣고 돌아오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손주 사진은 흐릿하고 저녁 뉴스 자막은 겹쳐 보이고 밤에 운전하려니 마주오는 차 불빛이 번져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시려는 분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자세히는 알려주지 않는 그 침침함의 진짜 원인과 집에서 직접 시력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복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40년간 안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온 이석진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요즘 눈이 너무 침침해요. 백내장인가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면 열의 9분은 백내장도 아니고 시력 자체도 그리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자분은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죠. 특히 이런 호소가 많으셨어요. 아침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글자가 번져요. TV 드라마를 1시간만 봐도 눈이 뻑뻑해요. 스마트폰으로 손주 영상을 보면 눈이 시리고 침침해져요. 밤에 운전하면 마주오는 차 헤드라이트가 막 퍼져 보여요.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돋보기 도수를 올리면 해결될까요? 영양제를 먹으면 좋아질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일시적인 위안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인을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눈 표면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각막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그 흠집 때문에 빛이 산란되면서 우리가 침침하다, 번진다, 겹쳐 보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왜 여러분의 눈이 침침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시력 되찾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제 경험상 3주 안에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의 침침한 눈을 다시 맑게 만들어 드릴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눈이 침침하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시력이 나빠진 거 아니야? 노안이 왔나? 백내장 초기 증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시력 문제로 침침함을 느끼신 분은 10명 중 한두 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8, 9분은 바로 눈물막 문제였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한 건조함이 아닙니다. 우리 눈 표면 검은 동자 부분인 각막 위에는 아주 얇은 눈물막이 덮여 있습니다. 이 눈물막은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바깥쪽 기름층이 눈물 증발을 막아주고 중간 물층이 눈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제일 안쪽 점액층이 물층을 각막에 붙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바로 이 눈물막이에요. 차 앞 유리창을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히면 앞이 잘 안 보이다가 와이퍼로 한번 닦으면 시야가 확 트이잖아요.
눈물막도 똑같습니다. 매끄럽게 유지되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마르거나 울퉁불퉁해지면 빛이 산란되면서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눈물막이 왜 망가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깜빡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정상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한번 깜빡일 때마다 눈물막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깜빡임이 줄어드니까 마를 시간만 많아지는 거죠. 둘째, 건조한 환경 문제입니다. 난방과 에어컨이 눈물을 빨리 증발시킵니다. 겨울철 보일러 틀고 TV 보시면 눈이 뻑뻑하신 경험 많으시죠? 셋째, 마이봄샘 기능이 떨어집니다. 눈꺼풀 안쪽에 있는 이 샘에서 기름을 분비해서 눈물 증발을 막아주는데 나이가 들면 막히거나 약해집니다. 눈물막이 망가지면 각막 표면에 미세한 흠집들이 생겨요. 눈물막이 마른 부분은 각막이 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니까요. 이 흠집들 때문에 빛이 산란되면서 글자가 번지고 불빛이 퍼지고 전체적으로 침침하게 느껴집니다. 재미있는 건 시력표로 측정하면 1.0이나 1.2로 괜찮은데도 본인은 엄청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간적인 시력과 실생활에서 느끼는 시야의 선명도는 다르거든요. 관찰해 보니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독서형은 오후가 되면 글자가 번지고, 야간 운전형은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이고, 디지털형은 오후에 이물감과 충혈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인가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해야죠. 첫 번째, 황금 루틴 인공 눈물 이야기입니다. 이미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열에 8번 눈이 불편할 때만 넣어요 라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효과가 반도 안 납니다. 인공 눈물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눈물 분비가 줄어들어서 아침에 눈 뜰 때 눈물막이 엉망인 상태예요. 세수하기 전에, 커피 드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인공 눈물 한 방울씩 넣으세요. 두 번째는 자기 전입니다. 밤새 눈물막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나이 드시면 자는 동안 눈이 완전히 안 감기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전 인공 눈물 한 방울이 각막을 보호해 줍니다. 세 번째는 필요할 때입니다. 독서나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보실 때, TV 드라마 볼 때, 난방이나 에어컨 켠 실내에 오래 계실 때, 이럴 때는 미리 넣으세요. 불편해지고 나서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제품 선택은 간단합니다. 무보존제 일회용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4~5번 이상 넣으신다면 필수입니다. 한번 뜯으면 하루 안에 쓰고 버리는 게 위생적입니다. 낮용과 밤용을 구분하세요. 낮에는 묽은 걸 써야 시야가 흐려지지 않아요. 자기 전에는 점도가 높은 끈적한 걸 쓰면 밤새 각막을 보호해 줍니다. 약국에 가서 낮에 쓸 묽은 거 하나, 자기 전에 쓸 끈적한 거 하나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넣는 방법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고개를 뒤로 젖힌 후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서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용기 끝이 눈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안 됩니다. 넣고 나서는 눈을 깜빡이지 말고 1분 정도 지그시 감고 계세요. 깜빡이면 눈물길로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 가지 안약을 같이 쓰신다면 5분에서 10분 간격을 두고 넣으세요. 보통은 치료용 안약을 먼저 넣고 5분 후에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인공 눈물만 규칙적으로 써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 이 두 가지만 꼭 지키세요. 하루 종일 눈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공 눈물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눈 표면에 물을 보충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눈물의 질을 개선하는 건 아니니까요.
몸 안에서부터 눈물의 질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황금 루틴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로 눈물의 질을 높이세요. 심장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심장에도 좋지만 눈에도 아주 좋아요. 특히 눈물막의 기름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눈물막의 제일 바깥쪽 기름층이 눈물 증발을 막아준다고 했죠? 이 기름층의 질이 나쁘면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마릅니다. 오메가3가 바로 이 기름층의 질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식단과 영양제를 병행하세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이 최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거요. 일주일에 2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튀기거나 강한 불에 구우면 오메가3가 파괴되니 찌거나 약한 불에 구워 드세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를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 요거트에 견과류 몇 개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영양제 선택은 이것만 보세요. EPA와 DHA 함량을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루 1000mg 이상이어야 효과가 있어요. 제품 뒷면에 EPA 500mg, DHA 300mg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겁니다. RT지형과 T지형을 선택하면 흡수율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 비싸도 흡수가 잘 되니까 가치가 있어요. 식약처 인증이나 안전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중금속 걱정 없이 제대로 정제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용은 식사 직후가 최고입니다.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 드신 직후가 좋아요. 오메가3는 지방이라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에 한두 알씩 하루 총량이 1000mg만 넘으면 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를 막는 약과파린,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메가3도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00에서 2000mg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등푸른 생선 2번,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식사 후 오메가3 영양제. 인공 눈물로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오메가3로 눈물의 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아무리 인공 눈물을 넣고 오메가3를 먹어도 기름을 만들어내는 마이봄샘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막힌 샘을 다시 열어주는 방법이 세 번째 황금 루틴 바로 온찜질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이봄샘이 막히는 거예요. 눈꺼풀 안쪽에 마이봄샘에서 기름을 분비해서 눈물 증발을 막아주는데 나이가 들면 이 샘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집니다. 겨울에 수도관이 얼어버리는 것처럼요. 따뜻하게 데워주면 막혀있던 기름이 녹아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핵심 숫자 3개만 기억하세요. 40도씨, 10분, 하루 한두 번. 이게 전부예요. 온도는 40도씨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 목욕물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횟수는 하루 한두 번,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이 최고예요. 시간이 없으시면 자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꼭 하세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나는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린 후 눈 위에 올려 놓으세요. 제일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방법은 시판 찜질 안대를 사용하세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여러 번 쓸 수 있는 제품이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입니다. 온도가 오래 유지되어 편해요. 마지막은 녹차나 캐모마일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식혀서 올려 놓으세요. 차 성분이 염증도 줄여줍니다. 단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단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염증이 있을 때 다래끼, 결막염는 절대 안 됩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거나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꼭 가세요. 렌즈 착용자는 렌즈를 빼고 하세요. 렌즈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뜨거운 건 금물입니다. 40도씨 정도,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지만 참을 만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찜질 끝나고 나서 눈을 감은 채로 눈꺼풀을 아주 살살 눌러주세요. 위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주면 녹은 기름이 더 잘 나옵니다. 온찜질은 돈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자기 전에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TV 보시다 광고 나올 때 하셔도 됩니다. 인공 눈물, 오메가3, 그리고 온찜질 알려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보실 게 있어요. 자기 눈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야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자가진단과 맞춤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유형을 알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진단부터 해볼까요? 다음 중 어떤 증상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첫째, 오후나 저녁이 되면 글자가 번지고 책을 오래 읽으면 눈이 피로하다 어형. 둘째, 밤에 운전할 때 마주오는 차 불빛이 유독 퍼져 보이고 눈부시다 B형. 셋째,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오후에 충혈된다 C형. 어형 독서형은 집중할 때 깜빡임이 줄어들어서 오후가 되면 눈물막이 마릅니다. 인공 눈물을 하루 4번, 특히 점심 식사 후와 독서 시작 전에 꼭 넣으세요. 30분마다 먼 곳을 5초씩 쳐다보면 눈 근육도 쉬고 깜빡임도 늘어납니다. 독서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B형 야간 운전형은 기름층이 약해서 밤에 빛의 산란이 심합니다. 온찜질을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필수입니다. 특히 저녁 운전 전 10분 찜질이 효과적이에요. 오메가3는 하루 1500mg으로 조금 넉넉하게 드시고 야간 운전 30분 전에 점도 높은 인공 눈물을 넣으세요. C형 디지털형은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이 많은 분들이에요. 20-20-20 규칙을 지키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6m 떨어진 곳을 보는 겁니다. 화면 밝기는 주변 조명보다 살짝 어둡게 맞추고 가습기를 켜거나 물 담은 그릇을 옆에 두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 전후로 인공 눈물을 꼭 넣으세요. 여러 증상이 함께 있으시다면 기본 루틴을 빠짐없이 지키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달력 하나 붙여놓고 실천한 날마다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에 5번만 제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귀찮으시겠지만 2주부터 습관이 되고 3주쯤 되면 오늘 신문이 잘 보이네 하시면서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눈물막 3층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황금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공 눈물이 표면을 지키고 오메가3가 기름의 질을 높이고 온찜질이 샘을 깨우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비용도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부담 없고 시간도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의 절반도 안 돼요. 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냉장고에 달력 붙여놓고 체크하면서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5번만 해도 충분해요. 3주쯤 되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신문이 선명하네. 저녁 운전이 편하네. 손주 영상을 오래 봐도 덜 피곤하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유형인지, 언제 가장 침침하신지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의 눈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눈이 침침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지 마세요.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답니다. 오늘 밤 자기 전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온찜질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백세복TV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맑은 시야로 아름다운 세상을 오래오래 보세요. 감사합니다.